지금은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이 6월 3일 대선이 왜 열리게 됐습니까? 바로 윤석열이 12월 3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 아닙니까? 내란을 통해서 영구 독재 장기 집권을 꿈꿨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빛의 혁명으로 평화적으로 추운 겨울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맨몸으로 응원봉으로 마침내 그 내란을 제압하고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8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그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후보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누구입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노동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이 내란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기회를 다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부끄러움도 없이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집권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말은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 다시 권력을 잡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에게 다시 부활의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진정한 민주 후보를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권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 여러분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된 대통령,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손명수 국회의원과 함께 용인시 의회에서 함께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지역 일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호명만 하겠습니다. 남종섭 도의원이 오셨습니다. 전자영 도의원이 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유진선 시의원이 오셨습니다. 임현수 시의원님, 박희정 시의원님, 신나연 시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 진짜 현장에서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상식 국회의원님의 각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요 이 단상에 올라서지 못하고 저 밑에서 여기 경원분들하고 같이 후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은 제가 있는 용인에 와서 이렇게 푸른 점퍼를 입고 단상에 올랐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6월 3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책임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6월 3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미 검증된 능력과 통합의 정신 그리고 실용주의로 민생을 책임질 우리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모이신 위대한 용인 시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용인의 네 군데 지역구를 모두 우리 민주당이 석권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우리 용인 시민들의 드높은 자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다시 수십 년 전으로 역사적으로 퇴행하느냐 아니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역사의 적입니다. 역사적인 날 6월 3일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냅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결정적 장면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한 것으로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자랑스럽게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여기 계신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이라는 장수를 모시고 전쟁에 나서는 장수들입니다. 장수들에게 승리 외에 무단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도 승리, 둘도 승리, 오로지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제가 이재명 하면 화이팅, 민주당 하면 화이팅, 용인특례시 하면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용인특례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식 국회의원과 함께 용인갑 일꾼으로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번쩍번쩍 들어주시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관객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남홍숙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진석 시의원님, 황미상 시의원님, 박인철 시의원님, 박병민 시의원님, 우리 이상식 의원님과 함께 21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세워놓기도 아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잘생겼다고 해요. 잘생겼습니까? 저는요, 일을 못하면서 잘생겼다고 하면 아니라고 할 건데 일을 너무 잘하면서 잘생겼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잘생겼죠? 일도 잘하죠? 네, 구승찬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수지 국회의원 구승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빌려준 권력입니다. 지금 국힘당에 가 있는 권력은 6월 3일날 이제 일을 제대로 못했고 국민 알기를 먹같이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날 그 권력을 되찾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한번 맡겨 봅시다. 예,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늘 유세장만 가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손 들어 주십시오. 엄지척. 제가 선창하면 이재명만 외치시면 됩니다. 국민 통합. 국민 승리. 국민 주권. 기호 1번 대통령. 네, 오늘 우리 단국대학교 앞에서 우리 용인 시민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거의 그 유세를 하면
여기서보다는 좀 딴 데서 많이 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단국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영남 지역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집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지지자들 또 관심 있는 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지인들 그 다음에 주변의 친지들 다 연락하셔가지고 전화 돌리셔야 돼요. 전화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됐다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이 점점 상대방이 결집하고 있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꼭 결집해 주셔야 된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12월 3일 내란 사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그 흐름과 다른 이상한 반동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사의 반동이 된다. 이렇게 정말 호소드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선에서 뛰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후보께서 재정 확대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집권하면 사실은 추경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상가들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은 소비자들은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이럴 때는 재정을 먼저 팍팍 써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쓰라고 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좋아졌을 때는 국민이 쓰고 기업이 투자를 하겠지만 어려울 때는 국가가 총대 말고 써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저쪽에 이상식 의원님 지역구에 반도체 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수와 전력 이런 거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뭘로 해결합니까?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계속 지원하면서 재정도 안 쓰니까 뭐도 안 하겠다. 무슨 수로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확대 재정, 마중물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지역 화폐도 중요하지만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에 또 투입해서 제대로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데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여기 좀 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는 하면 뭐죠? 이제는 하면 진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지금은 하면 이재명인데 3번 해주십시오. 3번. 이재명. 자,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더불어 민주당 함께 지키기 이프로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사랑과 이래저래 오늘도 경기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에 힘차게 달려간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 외치겠습니다. 엄지처럼
1번 이재명에게 샘표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 제가 인천으로 가고 난 다음에 경기도가 어떻게 있나, 용인은 잘 있나 생각이 많았는데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힘드시죠? 세상이 어쩌다 이리 됐습니까? 그래?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진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세금 내라면 아무 소리 하나도 내고, 법률 규칙 지키라면 다 손해봤지만 다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결론은 그 권력도 부족하다고, 더 큰 권력을 아주 영원히 혼자 다 가지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쿠데타를 내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혼을 내줘야 되겠죠? 우리가 주인임을 보여줘야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꾼, 심부름꾼일 뿐인데 감히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다니 이제 확실하게 심판해 줘야겠죠? 6월 3일에 확실하게 끝을 봐야죠. 그리고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 진짜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준비됐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어떤 일꾼을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게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나라도 어떤 왕이 책임을 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는 외환을 불려들어서 수백만 조선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 조선 산천이 피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는 애민정신으로 충직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동아시아 최고의 부흥하는 조선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능한 인재를 가리지 않고 제대로 쓰고 정말 잠자는 시간 아껴서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권력을 위임받은 조선의 관리들이 혹시 백성을 수탈하지 않을까 하소연할 수 있는 징을 들고 1년에 열흘씩 수원 화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은 징을 쳐라. 징을 치면 그 억울한 일을 만든 관리를 잡아다 내가 진짜 징을 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데 모른 척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용인시정을 하는 원리 아닙니까? 이게 들통이 나고 혼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관리가 감히 그런 나쁜 짓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임금이 1년에 열흘씩 화성까지 오가면서 징을 앞세워 들고 다니는데 거기 징을 치는 순간에 백성아 뭐가 그리 억울하냐 물어봤더니 내
저기 전남 고을에 모 사또가 우리 땅을 빼앗아 갔나이다. 재판도 엉망으로 해가지고 억울합니다. 이러면 불러다가 당장 불러와봐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진짜네. 그러면 본보기로 봉고 파지, 심하면 참수. 이러는데 어떤 관리가 백성을 감히 수탈하고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정치가 조용해지고 관리들이 백성을 괴롭히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백성들 더 살게 할까 임금 따라서 정족 따라서 노력을 하니 조선이 갑자기 다른 나라처럼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조선 수군을 징의하면서 이순신은 연패하던 조선 수군을 23연승을 하는 세계 해전사에 없는 기록적인 승리를 내내고 결국 조선 백성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성남시 옆에 있다가 여러분 구경하셨죠? 성남 근처에 가면 꼭 경계를 지나면 왜 그때부터 확 다른 거예요. 탄천에 운동하러 가면은 그 이상의 경계 사이로 그렇게 달라요. 겨울에 눈 오는데 눈발 빌빌빌 하고 가다 보면 어느 구간에 가면 갑자기 도로가 눈이 싹 쳐서 뻥 뚫려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성남이요. 내 영민 시민이 화나가지고 불만을 터트릴 때마다 야 성남시장 이재명 잘하네. 그래서 제가 전국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말았으니까요. 제가 8년 가까이 성남시장 재임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시정을 했어요.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성남시장 할 때라고 지금 여전히 생각합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빈터에 어린이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고 영한테는 다라이에 물통에 물이라도 넣어서 어린이들 퐁당퐁당하게 하고 그러면 또 좋아하시고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작은 정성으로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가로등이 깨지면 즉각 바꿔주고 도로가 덜컥덜컥거리게 엉터리로 복구해놓은 거는 제가 그 업자 불러다가 직접 수리하게 시켜라. 타자 보수증권 이런 걸로 배신시키지 마라. 꼭 공사한 그 업체가 직접 다시 뜯었다가 다시 하게 만들어가. 그리고 제가 상수도 관을 묻는데 밑에는 모래를 묻고 그 위에는 흙을 묻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대충 묻었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가서 파봤어요. 파봤더니 그 엉터리로 묻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파내고 다시 묻으라 그래라 시켰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그 다음부터 공사할 때 엉터리로 복구해가지고 차가 털커덕 이러는 게 다 사라졌죠. 돈 아끼게 도로에 아스팔트 다시 새까맣게 다시 깔길래 앞으로는 도로에 어디를 복구할지 왜 하는지 사진 찍어와서 검사받고 도로 재포장이라고 시켰죠. 그래서 제가 사진 가져오면 요거는 그냥 쓰고 요거는 좀 더 버티고 요거는 요만큼만 잘라서 옛날에 옷 입듯이 비워가지고 고기만 하고 길게 몇십 미터씩 가지 마라 시켰죠. 차 타고 지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죠? 그 돈 예산 아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에 가보시면 똑같은 보도블록인데 중간에 색깔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동장들이 그 앞뒤라고 그랬더니 보통 보도블록 깨지면 통째로 갈잖아요. 그거만 쏙 뽑고 거기다 그 한 장을 싹 새로 값을 꽂았는데 그게 새거라서 색깔이 다른 거예요.
뭐 걸어다니는데 지장 있습니까? 제가 또 돈이 아까워서 저 가로등 있잖아요. 저는 가로등 보수 유지 보수 예산 그거를 제가 이게 연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개당 얼마고 그러면 연간 보장료가 추가로 하는 개수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상하게 2년 3년 지나도 똑같은 수가 보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다. 꼭 다 써요. 뭐도 이상하다. 뭐 남는 게 있든지 모자라는 게 있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제가 실험 삼아서 20%인가 25%인가 350억에 70억을 만에 했으니까 한 20억 정도 깎았군요. 20%씩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구청장 그 시설 담당 과장을 다 불러다가 앞으로 내년까지 20%씩 싹 깎는다. 근데 혹시 부족하면은 내년 가을에 추경해 줄 테니까 추경 신청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가을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부족해요? 작년보다 20% 깎았는데 혹시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문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야, 가로등도 이재명 시장 무서워서 고장 날지 안 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한 70억을 아껴가지고 연간 70억을 아껴서 그걸로 교복 10,000명 30억 해도 아무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배당도 100억 뭐 2조 3조의 된 예산에서 다른 거 아껴서 하니까 아무 무리 없이 빚 더 지지 않고 우리 성남 시민들한테 세금 더 걷지 않고 빚 갚아가면서 다 그런 복지하고도 걱정이 없이 다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남 시민들이 지금도 저를 보면 좋아하세요. 왜 인천 갔냐 다시 돌아오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인생을 사는 묘미가 있잖아요. 보람이잖아요. 공직자의 보람. 저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해요. 경기도지사는 3년밖에 못해가지고 뭐 시작하나 그러다 그냥 대통령 후보로 차출되는 바람에 정말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국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실력 발휘를 하면 지금보다야 훨씬 나은 대한민국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남 시민, 그 옆에 계신 용인 시민, 이재명을 겪어보신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쓰면 성남시가 바뀐 것처럼 경기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확실하게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동작도 좀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인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기 좋죠? 1번 자 지금부터 지금은 진짜 잘하시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하는 걸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처럼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왜 나눠서 혐오하고 증오하고 싸웁니까? 아니 왜 처녀 총각들이 편을 나눠 싸워요? 왜 젊은이와 노인들이 싸웁니까? 경상도 전라도 싸우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남북이 나눠서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갈라 싸우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요.
다른 뿐이죠.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관계도 충돌한다는 거 다 인정하고 또 네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뜻대로만 살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서 대화하고 인정하고 포용하고 논의를 통해 차이를 좁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타협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 공동체가 가야 될 길, 요즘 흔하게 하는 말로 바로 통합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대통령을 큰 통치자로 잘못 알고 지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이 못된 잘못 배운 정치 집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 대통령이란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의 책임자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통합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큰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상대를 부정하고 제거하고 나 혼자 100% 다 가질래 이런 식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의도 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편을 나눠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대학 선배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뭐 낮에야 우리가 의견 틀려 다툴 수 있지만 뭐 감정 갖고 싸웁니까? 우리가 개인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갖고 싸울 일은 전혀 아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합니까? 왜 혐오합니까? 대화를 해야 될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차이는 뭐니까 이렇게 좁혀보자 이렇게 말해야지 요즘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들린다고 어거지 써서 죄를 만들고 너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는데 그렇게 말 한마디 없는 걸 쪼가리를 맞춰 조작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게 대화를 하는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친구 사이에도 동료 사이에도 하지 않는 짓이에요. 내가 어제 너 밥 먹었지? 라고 말하면 거기서 나는 빵 먹었는데 이러면서 시비를 걸면 되겠습니까? 너 밥 먹었지? 왜 반말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정치를 복원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대전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100% 다 가지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49%는 나눠주고 51%를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있는 거고 저 햇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데 내가 100% 다 가지겠다. 저쪽은 제로 싹 다 뺏어버리겠다. 나만 대한민국 권력을 다 가질래. 야당 존재 필요 없어. 잔소리나 하고 입법권이나 남용하는 저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된 극단 형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군사 쿠데타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나 혼자 다 가질래. 너네는 눈꽃만큼도 가지지 마. 그리고 말이 많으니까 아예 백령도 가는 배에 500명씩 태워가지고 폭파시켜서 다 싹 서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겠다. 이런 계획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국회를 침탈하는 이 비상계엄, 내란, 이게 그 잘못된 정치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이 엉터리 보수도 아닌 극보수, 극우, 수구,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해 집단, 공익을 사익과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리고 불법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특권층을 만들려고 했던 그들 아닙니까? 제재해야 되는데 이제 간이 붙다 부어서 결국은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이번 6월 3일에 우리 손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상식 의원 한번 일어나보세요. 손명수 의원, 우리 이현중 의원, 구승찬 의원, 한승철 의원, 우리 이분들 여러분의 지배자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여러분이 일을 맡긴 대리인 일꾼들이죠. 모성들이니 일 잘하면 더 부려먹고 세경도 져주고 잘못하면 세경을 깎고 야단치다가 영 아니면 중간에도 내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청직한 일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잘하고 있죠? 네, 아저씨죠. 우리 민주당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선거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해외 출장 가서 노는 국회의원 봤습니까? 사실은 너무 일이 많아서 출장도 우리가 못 가게 했죠. 꼭 필요한 데 갔다 온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국가 상황이 엄혹해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거의 쉰 적이 없어요. 국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습니다. 우리 내부 국회의원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자식들의 인생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로 여러분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지는 그래서 총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투표 한 장, 투표지 한 장, 여러분이 행사하는 투표권이 국회에 출동한 장갑차, 그 계엄기군이 들고 있던 총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엄군을 우리 시민들의 맨손으로, 주권자의 힘으로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기억할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올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새롭게 세계 속에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상황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아야 되겠죠? 이제 다시는 내라는 군사 쿠데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진짜 민주적인 나라, 선진적인 대한민국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정착시키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문화 강국으로 다시 만들 것입니다. 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기회가 부족해서 청년들끼리 편을 나눠 싸우는 그런 처참한 세상이 아니라 풍부한 기회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희망 있는 나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확실하게 준비된 유능한 정직한 일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꼭 선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재명